부동산 사부. 안녕하세요. 한번혜입니다. 이번 주 뉴스 준비했습니다. 주택 거래량 변동, 그리고 전세가 조정 관련된 소식들 준비했고요. 상가 임대 공실에 대한 뉴스도 준비했습니다. 재건축 관련된 소식 짧게 준비했고요. 이번 주 뉴스 심층 분석에서는 강남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 속도 관련된 얘기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오늘도 각종 다양한 얘기로 오늘 하루를 메꿔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입니다. 제가 추선님 따라서 두 글자로 한자로 멋있게 지어봤는데요. 알지, 은혜에서 이제,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지은으로 지어봤습니다. 아이유의 본명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모든 게 아이유로 다 통하고 있다라고. 안녕하세요. 드디어 다이어트가 끝난 포플입니다. 굉장히 야위신 것 같아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진짜로, 안 그래도 아까 네. 들어오는데 한번혜님이 살이 더 빠지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뭔가 야위셨어요. 예, 어제 마지막 한약 한 봉지를 탈탈 털어먹으면서 장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저기 흑설탕 드셨잖아요, 예. 아까. 네네, 사탕도 자신있게 4주 만에 하나를 먹었고요. 잘 유지해야죠. 제가 그동안 그 송년회 같은 데에서도 진짜 소주 한 잔으로 4시간씩 버티고 힘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한번혜입니다. 크리스마스? 다들 힘드시죠? 애기들 뭐 이렇게 요즘은 장난감들이 비싸고 그렇죠, 그렇죠. 왜 이렇게 또 품절된 것들은 또 엄청 비싸게 받고 팔더라고요. 맞아요. 저 타이밍 맞춰갖고선 주문해놨는데 엉뚱한 거 5배송 돼갖고 어젯밤에 찾아갖고서는 애 재우고서는 짜잔 그리고 박스를 열었는데 엉뚱하게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교환 타이밍도 안 될 것 같고 애 아빠가 결국 장난감 가게로 매장으로 오늘 달려갔습니다. 다들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신제품 정보를 공유하는지. 저희는 유튜브에서 보는데요. 아, 그래요? 유튜브. 네. 우린 팟빵에서 정보 공유하는데 얘네는 어디서 정보를 공유하나? 아니 우리도 유튜브를 사실 이렇게 동경하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냥 얼굴 없이 가시죠. 이번 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주택 거래, 그래도 집값은 요지부동이란 제목입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고 있지만 집값은 여전히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택 매수 의사를 가진 수요자들이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상 부담은 여전히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의 총 매매 거래량은요. 5,795건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루 평균 276건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전달 거래량보다는 약 한 22.3% 정도가 감소한 수량이라고 합니다. 아직 이제 22일, 23일 그러니까 그 통계를 갖다가 말일까지 예상을 해서 낸 거고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90건에서 이번 달 144건으로 줄었고요.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75건에서 59건으로 줄었다라고 하니까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약 15%, 그리고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는 한 20% 내외의 거래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0.02% 소폭 상승을 했고요. 이 중에서 5개 구 정도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건축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으로는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이제 강북권에서는 중랑구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호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들었는데 그럼 실거래가는 오히려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조금 괴리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예를 들어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온라인 카페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내렸다라고 하니까 이제 잠주 5를 사랑하시는 어느 분께서 바로 반박을 하면서 급매물이 한두 개 나오긴 했지만 그게 소진되자마자 바로 그런 가격대 물건은 더 이상 없다 그렇게 반박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은근히 급매라고 내놓는 게 제가 보기엔 급매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22% 줄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남에서 느끼는 거래량은 22%가 줄은 게 아니라 한
80% 이상 줄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강북 내지는 서울 전체 동향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정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가민가장. 아직 그래서 예, 관망장인가요? 그래서, 네, 관망장으로 보셔야 되고요. 일단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승폭이 컸던 단지들은 내린 거는 분명하고요. 아직까지 그 조정 여파가 서울 전체로 미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락 지역이나 이런 곳은 확대되는 추세고요. 내년 1월이면은 저는 하락으로 서울 전체 시장을 봐도 하락으로 전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히려 긴가민가장일 때 정리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무리해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거는 이제 하락 쪽에 포인트를 두신 분들은 정리를 하시겠지만 긴가민가에서 그래도, 예, 다시 그렇죠. 뛸 수 있다. 다시 상승하겠다는 여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시는 거니까요. 네. 꼭 어느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 기사입니다. 미친 전세 지나가니 이번엔 깡통 전세란 제목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S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10월만 해도 전세 계약이 2억 1천만 원에 체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월엔 이보다 6천만 원이 떨어진 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면서 전세 시세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미국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 시세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2017년도와 18년 전국에 78만 가구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 시세 하락은 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어느새 이렇게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도 전세 시세가 상승세가 꺾였고요. 서울 전체로 보면은 0.02%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실질적으로 물량이 쏟아진 지역들은 전세보증금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성동구 옥수동의 레미안 리버젠 같은 경우도 한 주 사이에 전세보증금이 2천만 원 정도 빠졌고요. 구로 보면 강동구, 송파구, 관악구, 성동구 등 이런 곳들의 전세 시세가 0.1%에서 0.01% 정도가 빠졌고요. 수도권으로 보면 경기도에서는 고양, 광명, 구리, 파주, 광주 등이 전세금이 일주일 사이에 0.13%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왠지 왜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한두 개씩 늘어나는 그런 느낌적인 수도권에서도 부르는 지역이 점점 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동서남북 막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거의. 점점 번져가는 느낌이죠. 근데 뭐 진짜 지난번에도 언급이 됐지만 몇 천이 빠진다 한들 그동안에 오른 게 얼마나. 근데 정말 확대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이제 마포 쪽에도 마레프가 2달 만에 네. 8천만 원 전세가가 조정됐다 많이 이런 조정됐네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또 많이. 네. 마르프면 되게 인기 단지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아직 본격적인 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지금 입주 물량이 한 단지인데 그 근처는 왜 얼마 전에 저희 토론했지만 한 5천여 세대 경희궁 자이까지 포함하면 네. 5천여 세대가 내년 3월까지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조정 여지가 더 많이 있다. 근데 또 지역적으로는 이게 국지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전세 찾고 있는데 안 내렸는데 네, 우리 동네는 여전히 그 가격인데 혹은 더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앞서 말한 그런 앞서 기사에서 왜 매매가가 소폭 상승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내린 것 같아. 이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전세가도 물량이 나오는 곳 중심으로 해서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번져나가려면 아직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세 실거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전국에서 155만 5,035건의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보장해주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3.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전세가 역전세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한 매매가의 90% 넘으면 무조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꼭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비용을 걱정할 때가 아니니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그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라. 이런 말씀은 지금 두 번째 벌써 강조해서 드리는 거예요.
두 번보다 더 많이 하신 것 더 같아요. 많이 솔직히. 했나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 HG랑 SGI 서울보증에서 취급 중인데요. 두 군데에서. 예전에 지금은 안 계신 아이유님께서 이 기사를 하셨던 기억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HG 같은 경우에는 금액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도권이 4억이고요. 그 아닌 지역은 3억까지만 되더라고요. 네, 또, 그래서 좀 비용이 네. 많으면 네네. SGI로 하셔야 되는 것 네네. 같더라고요. SGI 네. 서울보증 같은 경우에는 금액 제한이 없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강남권 전세는 뭐 못해도 낡은 아파트도 6억은 되고 새 그쵸. 아파트 같은 경우는 9억, 10억 훅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SGI 서울보증에 한번 알아보시고 비용이 좀 부담될 것 같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요즘 상가 주인들이 겁내는 말, 가게 뺄래요? 라는 제목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지은 씨는 2년 전 논현동에 있는 상가 1층 전용 39제곱미터를 분양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초 이 점포를 임대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7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대 수익률 약 5%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난달 임대차 계약을 맺은 커피숍 사장이 장사가 되지 않아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인데요. 김 씨는 부동산에 임대를 내놨지만 아직까지 문의 전화가 한 통도 없다며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도 늘어 지금 수준의 월세는 받아야 되는데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시행된 김영란법 그리고 이제 경기가 정말 안 좋죠.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정치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상가 시장에는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 주변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감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으시다고 하고 특히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주변에서만 이런 거 했더니 실제로 이 결과를 보면요. 11월 달에 그 상가 같은 경우 매물로 나온 점포가 2,771곳으로요. 이 숫자는 2008년도 그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2,673곳이 그 매물로 그 상가가 나왔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더 많은 수량이라고 하니 얼마나 지금 경기가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 중대형 상가의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6만 원에서 이게 이제 작년 4분기에 그랬고요. 올 3분기에는 5만 8천 원으로 떨어졌고 광화문이나 종로와 같은 도심의 임대료는 10만 5천 원에서 9만 3천 원으로 약 11% 정도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위례나 경기도 화성,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상가 분양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상가가 나가질 않아가지고 그 깔세로 막 이렇게 내놓고 받는다 그래요. 깔세가 뭔지 아이유님 깔세가 뭔지 아시나요? 몇 달치 월세를 미리 내고 단기간만 쓰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보통 상가 1층 상가라고 하면 우리가 권리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뭐 1년 예. 내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깔세는 그냥 뭐 5, 6개월 해가지고 월 100만 원씩이면 뭐 500만 원, 6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걸 깔세라고 하거든요. 주인 입장으로서는 임대인 입장으로서는 이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뭐 5, 6개월 있다 또 나가고 네. 이러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거를 안 내놓는데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거라도 해서 상가의 임대료를 건지고 싶은 거죠. 공실로 둘 수는 없으니. 그렇죠. 공실보다는 그래도 5, 6개월 5, 600만 원이라도 받으면 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상가 주인들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더욱더 지금 속이 타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 같은 여건, 대내외적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욱더 걱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글 기사 마무리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 고르는 거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싸더라도 상가를 고를 때는 1층 점포나 코너 점포 뭐 이런 것들을 골라야 그나마 현금화하기가 쉽고 조금이라도 금액을 낮추면 바로 나갈 수 있는 물건 이런 물건들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의 지금 그 기사입니다. 근데 그런 그 좋은 물건은 엄청 비싸죠. 예, 엄청 비싸. 수익률이 더 떨어지니까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뭐 이론적인 얘기니까요. 네. 이론으로 그냥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상가가 됐건 오피스텔이 됐건 아파트가 됐건
좋은 지역에 그나마 가지고 있어야 황금성이 있지. 조금이라도 그 싸다고 해서 네. 어설픈 물건에 차라리 손을 대지 말던가. 아. 예, 어설픈 물건에 손을 댔다가는 내년 후년 어려운 시장에 굉장히 낭패를 볼 가능성이 커 보이는 시장입니다. 왜냐면 저는 지난 방송에서 서울로 쪽도 일단 하기도 했었으니까 이렇게 비싼데 비싸게 들어가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니 차라리 이렇게 아직 저개발 지역, 미개발 지역에 싸게 들어가고서는 거기서 앞으로 발전할 어쨌든 때, 월세는 예, 이렇게 예. 작게 놓고 작게 먹기 이런 거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아니라고 하시네요. 아니란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건 이제 다 어떤 선택의 문제인 거죠. 지금 이론적인 얘기니까요. 네. 이론은 이론으로만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재건축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포 1단지, 신반포 3차 등 재건축 속도, 내달 서울시 심의 통과 유력 이란 제목입니다. 여러 차례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보류됐던 반포주공 1단지와 잠실 진주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일제히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정비계획안을 보류한 지 2달 만에 상정을 요청했는데요. 대상 단지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송파구 진주아파트입니다. 서울시는 빠르면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에 상정한다라고 하네요. 이들 단지는 지난 11월 달에 그 정비계획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교통대책과 녹지공간 조성이 안 되어 있다. 뭐 이런 이유로 그 보류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도 1월 달쯤에는 그 소위 심의를 받으면 2달 안에 다시 정비계획안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에 제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들 단지들이 다음 달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2018년에 시행될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이제 웃긴 게 뭐냐면 2018년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을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반포 1단지나 신반포 3차가 내년 초에 소위원회를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봐야 이제 경관심인데 지금 정도의 이미 사업 시행 인가가 나왔어야지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내년 초반 1월 달에 소위원회 심의 들어가서 2달 걸리면 3월 달에 경관심이 나오면 아니 건축심의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까지 연말까지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기사를 되게 묘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높아지죠. 높아지는데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반에 뭐 한 35명 정도가 있는데 30등 하다가 28등으로 한 2등 올라가니까 너는 서울대 갈 확률이 높아져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같다는 거죠. 추소님 옛날 얘기 아니시죠? 제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한 2등 정도 올라가면 서울대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도 서울대 가려면 뭐 반에서 한 4, 5등 안에 내지는 뭐 1, 2등을 한다든가 이래야지 그게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에 대한 그 기사들을 읽어보시면서 뭐 하나 통과했다고 해서 마치 막 내년 말에 뭔가가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는 내용들은 상당히 지금 거리감을 두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이 기사를 골라봤습니다. 그렇긴 한데, 동네 주민들은 또 이렇게 이런 기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반포주공 1단지랑 신반포 3차 경남 같은 경우에 당초 보류 판정을 받은 이유가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죠. 안을 내놓으라였거든요. 근데 그때 다들 이야기가 아니 그 앞에 길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선 반포레미안이 이미 재건축이 돼 있고 건너편에 아리팍도 재건축이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랬더니 지금 뭐 뜬금없이 이건 카더라 소문이긴 한데 반포레미안 건너편에 아직 재건축 연한이 안 된 나름 신빙이라고 할 수 있는 푸르지오가 갑자기 매물이 사라졌대요. 네. 거기 도로를 넓히려면은 그거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게 수용될 수 있다 그러면서 나왔던 매물이 다 걷어들여졌다라는 뭐 이거 확인은 안 근데 해봤어요. 여기 교통체증이 문제되면 면세점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또 뭔가 기부 체납을 받거나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네요.
그래서 아까 추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거를 그러시더라고요. 가구 수거 몇 개고 개당 뭐 한 그냥 10억씩만 해도 이게 네. 결국 그거를 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사는 것도 어렵겠지만 네. 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돈은 다 결국은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결국 그 해당 조합에서 서울시에서 그거를 사서 뭐 주진 않을 거 너네가 아니에요? 알아서 사서 이거를 해.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남의 집을 나타나겠죠.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은 그게 도대체 시간이 얼마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은 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렇게 사고의 흐름이 민간 재산을 갑자기 강남 한복판에 있는 집을 수용한다는 사고 방식도 웃기고요. 예, 그쵸? 아니 뭐 수용한다 하더라도 서울 최초 저층 재건축 추가 부담금 있는 단지로 이렇게 기록에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수용되면 알박기 해야 되는 건 맞겠죠.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어차피 근데 저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일몰이 되게 되면은 굳이 이렇게 초과이익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될 거로 봐요. 왜 그러냐면 워낙 떨어져서. 네, 내년도에 지금 이 상황을 아직도 긴가민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방송하면서 남들 다 상승한다고 할 때도 이건 아니야 이제 조정 받을 거야라고 계속 방송을 했었잖아요. 근데 내년도에 하락폭이 생각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까지 시장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그냥 그걸 없애버린다라고 하면 재건축 하지 말란 소리는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예될 거로 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목숨 걸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 하더라도 근데 일단 저는 그래도 다시 그게 살려야 유예될 된다. 거로 봐요. 왜냐하면 이 법은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법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나쁜 게 공급이 안 되면은 또 언젠가 또 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예될 거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뉴스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포인플레스님이 준비하셨죠? 12월 14일 뉴스원 기사입니다. 강남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 속도 2지구도 시공사 선정 레이스라는 제목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쟁거름 중이고 인접한 1, 3지구는 내년에 분양이라는 소식이네요. 네, 대치동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은 동네거든요. 여기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 아이를 대치동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가 제 희망사항이었기 때문에 아예 외면 모드라고나 할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또 파면 팔수록 다시 혹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려해보는 지역이잖아요. 그쵸, 예. 그쵸. 근데 추사님이 숙제를 내주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충 훑어보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뭐 심층 분석까지는 아니고요. 나중에 아마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아, 강압적으로 기사 선정이 된 거네요. 처음으로 네, 6개월 만에 아, 처음으로 이제 이런. 지정을 해주셔갖고 그래도 포인플레스님은 모범생이니까. 외부의 압력으로 그럼 기사가 선정된 거네요. 아, 왜? 외압으로 이 기사가 선정된 거네요. 아, 이게. 나중에 제 그 청문회 때 다이어리나 봅시다, 청문회 때. 메모를 보게 되면은 추선, 뭐 대치, 구마을 기사. 저는 추선을 알지 못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마지막 알짜 재건축으로 꼽히는 대치동 구마을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13 대책 여파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들이 일단 타격을 받은 가운데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라 처음엔 좀 지지부진해도 일단 가속이 붙으면은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재개발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인근 인프라를 다시 지어야 되는데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생략할 수 있는 단계들이 있어갖고 속도가 붙고 나면은 빨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지 이 단독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규정이 폐지돼서 그러니까 너무 그 사업자들한테 유리하다고 그래서 규정이 폐지돼서 현재로서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는요. 1지구와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고 2지구가 사업 시행 계획이 통과되었어요. 최근에 열린 시공사 선정 설명회에는 14개 건설사가 참여했다고 해요. 여러 대형, 중견 건설사가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지구는 1월 24일 입찰을 마감한 후 합동
설명회를 갖고 이르면 3월 초에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사업 시행인가 변경을 신청해서 기존 계획에 있었던 상가 면적은 줄이고 중대형 가구 수는 줄이고 중소형 가구 수를 늘린다고 하네요. 대치동 일대 1만 5천여 제곱미터 남짓 공간에 최고 15층 규모의 아파트 6개 동을 짓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예정 공사비는 738억 원이고요. 현재 계획 기준으로는 268가구에 불과한 소단지인데도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는 건 아무래도 대치동 중심이라는 상징성이 강하지 않을까요? 물론 일반 분양 물량이 적어서 미분양 부담이 적은 것도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인가 봅니다. 근데 층이 되게 낮네요. 15층이면. 예, 여기가 이 자체는 2종인데요. 2종 주거용지인데 인근의 1종이라서 그 일조권 침해 등 때문에 아주 높이는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도 2종 주거용지에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은 거의 다 받아낸 것 같더라고요. 이 지구와 규모가 비슷한 3지구 때도 12개 건설사가 경쟁했었다고 하네요. 여기는 대림산업이 선정되었죠? 예, 3지구는 총 273가구와 상가로 273개 가구와 상가 지역으로 탈바꿈될 텐데 대림이 이편한 세생이 아니라 아크로 브랜드로 테라스형, 복층형 등 또 특화 설계를 한다 그래요. 특화 설계를 할 만할 것 같아요. 높은 고층 아파트도 아니니까. 하지만 일반 분양 물건은 87개 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분위기라서 2지구 수주전에서도 타 건설사에 비해 이미 1지구와 그 3지구의 건설사로 시공된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유리하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전체 단지 규모가 더 커지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단지 간에 과연 시너지가 가능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레미안 대치팰리스 1단지와 2단지도 사실 지금 커뮤니티 시설이 공유가 안 되는 판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려면은 2지구가 1지구에 이렇게 디귿자로 면해 있으니까 대림보다는 1지구를 건설사인 대우하면 뭔가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원래 마을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7, 80년대 마을이 있었죠. 7, 80년대 강남 개발로 주변에 이제 신식 아파트들, 음마 아파트 같은 것들이 들어서면서 단독주택이 남아있던 동네를 올드마을, 구마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강남 3구 지역의 단독주택 재건축지는 사실 이곳과 방배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초 방배동보다는 대치 구마을이 입지적으로 유리하다고들 합니다. 그 강남 학군, 엄밀히 말하면 강남 학원의 요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대치동 학원과 인근 도로는 저녁만 되면 차가 막히고 그리고 방학만 되면 차가 막혔습니다. 저도 아이 영어 수업 때문에 이 동네로 1시간 넘게씩 라이드를 해줬었는데 이게 딱 방학 시간만 되면 이동 시간이 2배로 늘어나더라고요. 차량도 늘어나고 왜 그 동네마다 나름 지켜주는 도로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절대로 안 지켜지고 그리고 교차로에서도 꼬리 물기가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짜증이 났었는데 지방에서는 방학 되면 상경에서 그 대치동 인근에 방을 잡아서 방학 특강을 들으면서 공부한 친구들도 꽤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막 월세가 수요가 폭발한다고. 다들 대치동 경험은 있지 않으신가요? 대치동에서 혹시 공부? 저 15년 전에 네. 나이가 나오나요? 저희 때 아직도 메가스터디가 합니다만 메가스터디가 대치에 이제 진출했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참 저희 때는 없었는데 메가스터디. 저도 메가스터디보다 전 세대. 서초동 이제 그 본관에서 계속 수업을 듣다가 특강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대치동 가서 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일대 도로 마비돼요. 전 놀랐던 게 그 대치 레미안에 좀 놀러 갔었는데 최근에도 근데 학생들이 그 아파트 벤치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책을 보면서 그게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다른 아파트에서는 막 그렇게 벤치에서 공부하는 애들 잘 못 봤는데 강남 쪽은 원래 쉬는 시간에 그 선행 수학 학습지 꺼내놓고 풀고 그런다고. 근데 아파트 벤치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3, 4, 5 모여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학교 다닐 때 틈만 나면 놀고 싶었는데. 여기를 살펴보다 보니 에어비앤비류의 사업을 하려면 이런 곳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은퇴하신 분들 저희 부모님도 방학 때 한 달, 2달 대충 추운 계절이나 너무 더운 계절이나
이렇게 뭐 태국이나 동남아나 그런 데로도 여행 갔다 오시고 그러거든요, 장기로. 이 은퇴하신 분들 방학 때 집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따뜻한 곳으로 여행 가는 노년의 삶도 나쁘지. 괜찮네요. 네, 그렇죠. 뭐 보통 생각하시는 게 내가 사는 집 하나 그리고 월세 받는 집 하나 그래서 그쵸. 예 그렇게 노후 계획 준비해야지 좋네요.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어차피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의료보험도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러니 차라리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그걸 현명하게 굴리시면서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중간에 외국에서 갑자기 돌아와야 되면 모텔방을 천전해야 어차피 이 대치동 같은 경우에 월세가 방학 때만 치솟는 거니까 그때 돌아오시게 되면은 좀 더 세가 싼데 묵으셔도 되는 거고 물론 이렇게 노년의 노마딕한 라이프를 사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다면은 뭔가 새로운 옵션일 것 같습니다. 네. 이지구 아까 설명드렸고 제일 큰 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언급됐지만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분양 계획이고요. 최고 7층에서 18층까지 올라가는 아파트 9개 동 484가구를 지을 계획입니다. 여기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끝냈고 제일 덩어리도 큰데 제일 매끄럽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십몇 년째 재건축이라는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거주한 주민들에게는 별로 매끄럽지 않게 기억될 수도 있겠지만요. 일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예전에 특히 불경기 때 기반 시설 부담률을 더 내고라도 사업을 추진하자라는 분들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굳이 사업을 왜 추진해라는 파가 그 분들이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역시 사업이 지연됐던 과거가 있습니다. 113 대책 이후 대치 구마을 역시 거래 절벽 상태긴 합니다. 하지만 호가가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는 다른 재건축 아파트와는 달리 구마을 단독주택 가격은 내리고 있지 않다고 해요. 위치와 규모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가장 비싼 일지구 소형이 평당 5,500만 원에서 5,600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가격은 올 여름보다 평당 1,000만 원 정도 오른 가격이고요. 2013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후에 3,300만 원 선과 비교하면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딱히 역세권은 아닙니다. 언덕도 있고요. 대중교통도 쏘쏘하지만 대치동 학군의 인근 삼성역 주변 복합개발 호재도 있어서 다들 여기는 분양하면 대박날 지역이다라는 거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KB국민은행 전문가의 말씀이시기도 했고요. 또 이분 말씀으로는 단독주택 거래할 때는 하지만 소액일수록 지분평가액이 적고 사업이 장기화하면 세입자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돈도 장기간 묶일 리스크가 있으니 그 부분들은 고려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감해요. 그리고 추사님이 113 대책 여파로 이젠 일반 분양 장점이 다 사라졌다. 차라리 향도 좋고 뭐 층도 좋은 조합원 물건을 사는 게 낫다. 그렇게 항상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단독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복잡해서 그리고 추가 분담금도 감이 안 잡히고 오히려 이렇게 안전한 일반 분양 단계에서 일반 분양에 걸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 그 재건축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는 대출도 안 되는 데다가 중간에 전매도 안 되니 일반 분양의 장점이 다 사라졌고 또 어차피 70%까지 자금을 갖고 있을 바에야 뭐하러 일반 분양을 사냐 조합원 물건을 사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린 거 맞고요. 단지 이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덩어리도 크고요. 단독주택들이기 때문에 덩어리도 큰 데다가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다가 말다가 이런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다 감수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돈이 좀 들더라도 일반 분양이 더 나을 수 있는 면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구마을을 지금 조사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압구정동이나 대치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재건축이 아주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거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지금 대치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오는 신규 아파트 중에 아주 그 소량의 물량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1, 2, 3, 1, 2, 3단지가 합쳐지면 뭐 1000세대 가까이 되기도 할 뿐더러 그 어떤 개발 이슈가 많은 삼성동 쪽에 가깝기 때문에 삼성동의 개발 이슈에 기댄
대치동 성격의 어떤 새 아파트 이런 느낌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뭐 그 내년에 조정받을 때 관심 가지고 있다가 일반 분양이 됐든 여력이 계신 분들은 조합원께 됐든 관심 가져보실 필요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이 계획상으로는 구마을 1, 2, 3지구 모두 내년 말까지 관리 처분 인가 신청을 마무리하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추선님이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2020년 이후에는 총 1025가구의 고급 아파트촌으로 재탄생하자 뭐 그런 으쌰으쌰 계획이었는데 이 체크를 하다 보니 며칠 전에 좀 황당한 기사가 하나 떴어요. 대치 구마을 3지구 재건축 기존 협력업체 계약 해지 논란. 그래서 이건 또 뭐야.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숙제를 주셨을 때는 이런 기사가 없었거든요. 이 기사에 따르면 오는 24일 구마을 3지구 재건축 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용역업체 계약 해지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협력업체가 너무 많고 그래서 24개 협력업체가 있다 그래요. 많기는 많은 것 같네요. 이 중 8개를 계약을 해지할 거라고 하는데 과연 순순히 물러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합 측에서는 지금 어느 업체들을 정리할 건지는 사실 쉬쉬하고 있는데 이미 다 나와 있기는 하다 그래요. 근데 그 8개 업체 중에 그 정비업체 그리고 설계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데들이 다 잘리네요. 예. 그 3지구가 근데 살펴보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시끄러웠어요. 원래 2014년 그 선출된 조합장이 10년 넘게 표류 중이던 재건축 사업을 꽤 카리스마 있게 추진해서 사업 시행 인가 직전까지 끌고 갔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독단적이다, 투명하지 않다 그러면서 비대위가 생겨서 이 비대위에서 임시총회를 해서 조합장 해임하고 뭐 법원에서 그 해임 무효화하고 뭐 그리고 비대위에서 용역을 써서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고 뭐 이런 그 일련의 깨끗하지 않은 과정이 되다가 지금 이 기사를 보니까 지난 8월에 일부 조합원들이 주최한 총회에서 이사 1명만 남고 조합장 비롯한 임원 전원이 해임됐다네요, 결국. 그래서 지금 3지구는 현재 조합장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조합 관계자 말로는 내년 2월 말에 조합장 등 새 집행부를 구성해서 사업이 바르게 정상화되도록 하겠다는데 저는 이런 과정에서 내년 말 이전에 원래 계획대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할지 갑자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신청은 웬만하면 가능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이 환수금을 피하기 위해서 내는 그 요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일단 신청만 해놓으면 나중에 변경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신청은. 아, 그러면 이제 뭐 잘리는 협력업체나 아니면은 잘린 조합장이나 그런 분들이 뭔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 자체는 계속 그냥 갈 수 있다는 말씀인 소송 거죠. 내용이나 그런 협력업체가 누구냐인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이거 추진 일정은 추진 일정대로 별개로 가면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큰 일처럼 보이진 않지만 어찌됐건 지금 대표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빨리 누군가가 이걸 맡아서 하실 분이 나와야 전체적인 진행이 원만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직까지는 머리 아픈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소송이 뭐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뭐 일조권을 침해한다든지 뭐 극심한 뭔가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공사 중단 명령 뭐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송이 걸리면 사실 이게 결론이 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대법원까지 가야 되고 막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단점은 등기가 조금 늦게 나더라. 아. 결론이 날 때까지 뭐 법원에다 공탁도 하고 뭐 결론 내고 막 하는데 다 완공되고 그래도 그렇죠. 등기가 그 등기가 법적으로 뭐 한 2, 해결될 3년 때까지. 걸리더라. 뭐 이런 게 좀 단점이 있고 뭐 그거 외에는 뭐 소송을 하더라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구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지구가 아무래도 파이도 제일 크고 그리고 가장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된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것 같긴 한데 동시에 역시 가격도 지금 가장 높게 시세가 형성돼 있기는 합니다.
지난주에는 소액 투자 쪽으로 눈이 돌았다가 지금 이번 주는 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열심히 찾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대치동 노른자미 땅을 또 눈독을 들이게 됐습니다. 아니, 저도 이 지역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 구마을은 사실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그렇죠. 깔끔하게 내용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사님이 시킨 거라면서요, 강제로. 아니 근데 네. 모범생이니까 이제 이런 숙제도 시키고 하는 거죠. 아유님한테도 그렇게 숙제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전 지은인데요. 아, 이거 청문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추사님이 옆에서 글씨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아유, 나중에 아마 지은님이 저는 추선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기사 어떠셨나요? 시장에 안 좋은 뉴스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분위기가 어둡더라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좀 틈새 시장 혹은 관심을 가지실 만한 뉴스들 계속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에님 그 말씀을 해주셔야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시즌 1이 다음 주로 마무리가 되고 일정 기간 저희도 좀 휴식기를 가진 다음에 시즌 2로 돌아온다라는 말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다음 주면 벌써 40화가 됩니다. 많이 했네요. 네, 6개월이 금방 갔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재정비를 하는 의미로 시즌 1을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리뉴얼된 부동산 사부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조금 심심하시겠지만 다시 새롭게 돌아올 부사부 기대하시면서 좀 기다려 주셨으면. 아이유님은 제가 꼭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은. 오늘도 현명한 투자자를 응원합니다. 부동산 사부.